천천히 차분하게 하세요.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됐죠? 제목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검단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자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만들 수 있는 거고 어저께 저희가 검단우체국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하게 보실 분도 계시고 또 관심이 좀 덜 하신 분은 뭐 이제 표지만 보고 보통 반송하면 많이 넣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헤드카피를 좀 잘 좀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재명처럼이라고 하는 헤드카피를 좀 정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잡으실 때 최근에 국정보고에 대한 그 부처별로 라이브로 생중계하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또 대통령으로서 지시하시고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우리 장관과 관계 부처의 관계자들 모아서 협의하고 상의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사를 논의하는 것들을 우리 높아진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에게 생중계 하셨잖아요. 물론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관계 공무원들이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어쩌면 청와대 참모들도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작은 부분 또 큰 부분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좀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 또한 앞으로 구정 보고를 할 때 라이브로 우리 검단 주민들께 생중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올렸고요. 두 번째는 구에서 실시되는 복지, 교통, 교육,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정책적 회의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늘 많이 협의하고 상의할 텐데요. 그런 것 또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검단 주민들께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통역 없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통역 없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걸 왜 저희가 내세웠냐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구청장이 행사를 많이 다닙니다. 우리 용어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행정을 살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 잘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쇼윈도라고 할까요? 쇼하듯이 이런 거에 능수능란한 그 행정가와 정치가들이 요새는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모든 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지지를 많이 받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그만큼 더 긴장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끔 앞으로 구정을 펼치겠다. 그런 의미에서 통역 없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 각오와 다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단 지역화폐를 걸었는데요. 정치해 보려면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유가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뛰고 그 유가가 뛰면 석유 정제물인 뭐 PE, PP 여러 가지 석유 화합물로 나오는 플라스틱류 특히 뭐 재활용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뭐 사재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뉴스도 좀 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단 지역화폐. 지금 이제 명칭은 이후에 이제 공모 작업을 좀 거치겠습니다만, 검단 페이, 우리가 이제 서로 이은카드 한번 다 써보셨잖아요. 10%의 캐시백이 됐었던. 제가 2018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제1호 조례가 그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조성에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56만이었는데요. 그 56만 인구보다 더 많은 63만 장이 발행이 됐었고, 그리고 서구 1년 전체 예산이 1조 원이었는데요. 그 2배인 2조 원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돌았습니다. 그 2조 원이 대형마트와 할인점으로 돈 게 아니고요. 동네의 골목 상권,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그 중소상인들한테 돈이 돌게 만들었었던
그리고 사실 그때 주민들께서 착한 소비를 해주셨거든요. 대형 할인마트 차 되기 편하고 또 좀 또 싸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할인 행사 같은 거. 근데 그런 데 가서 소비하지 않으셨고 동네 골목 상권 우리 소상공인들 같이 함께 사는 이웃들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착한 소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검단 지역화폐 저는 반드시 실행할 거고 그런 어떤 경험과 경륜이 우리 검단 주민들 모두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목용종 지역위원장 직속 100년 검단고 준비특위 상임위원장. 이게 제 사실 그 대표 경력으로 좀 넣었어요. 좀 길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한다면 검단구청장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6월 3일 당선되자마자 6월 4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취임 준비와 더불어서 7월 1일 날 곧바로 일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2024년도부터 목용종 지역위원장과 함께 그것도 직속으로 100년 검단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보자. 어차피 분구가 그때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목용종 의원 직속으로 100년 검단고 준비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약 300여 분의 우리 검단의 원로들, 그 다음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다양한 어떤 법적 토대와 정책적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 검단의 행정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 따라서 누구나가 다 준비된 구청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하는 구청장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발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입을 보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저는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왔던, 준비된, 그리고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런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기호 옆에 일하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네임 슬로건을 해서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장입니다. 총 예비홍보물은 8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첫 페이지를 제 얼굴과 그리고 대표 메인 슬로건과 네임 슬로건을 넣어서 이렇게 주민들께 어저께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용은 또 따로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넘겨볼까요? 너무 길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저 피해드려야 될까? 네. 이제 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제, 보통 이제 그 예비 홍보물을 만들면, 좀 전에 첫 페이지를 설명드렸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이 후보가 어떤 일을 하겠구나,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한다면, 두 번째 페이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3페이지부터 이제 쭉 설명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함축한, 그 임팩트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목용종과 함께 검단 전성시대를 만들. 저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동북아 시대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요. 그 인천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동적이고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검단이 준비된 그런 전성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그 중심에 아무튼 검단이 자리매김하겠다. 그래서 좀 이게 흔한 말로 좀 약간 오래된 용어이긴 한데 그래도 전성시대라고 하는 걸 넣어서 소구력이 높게끔 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가지 핵심 공약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민생 삼총사 일, 돈, 집.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식 검단형 기본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해서 검단 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했고요.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 개소식 100년 검단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때 목용종 국회의원이 이제 신발을 좀 신겨주셔서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이제 시계를 채워주셔서 1분 1초를 아껴서 뛰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개소식 때 같이 했었던 이제
뭔가 승리 세레모니 사진을 좀 넣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 돈, 집 핵심 키워드 3개로 정리를 했고 일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이자 중요한 복지이고 자족 도시로 가는데 가장 완성도 높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서울 일자리로 가서 잠자러 오는 검단이 아니고 일과 삶과 휴식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그래서 자족형 경제도시 검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이 첫 번째 헤드고요. 두 번째 돈.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잘 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 검단페이가 됐든 또는 그 이외에 우리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쿠팡같이 딜리버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역 내에서 그런 배달 앱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걸 서구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경험했었던 걸 검다에도 그대로 접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인데요. 집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을 제가 사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집 주변에 정주구식이 높아지게끔 삶을 영위하는 필수적 요소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 녹지 공간이랄지, 체육 공간이랄지, 문화 공간이랄지,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같이 정주구식을 좀 높아주게끔 하고 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검단, 그 문제는 바로 집이다. 물론 청년 임대주택단지랄지, 이주민 주택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주거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원도심의 그 빈집들, 제가 예전에 지역구에 있을 때 그 빈집들을 LH나 IH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하면서 그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빨래터, 세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어떤 쉼터,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집 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다. 이래서 일, 돈, 집, 민생 삼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쉬운 언어로 만든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행동과 실사고시. DJ가 하셨던 실사고시 정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행동. 이 두 가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이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기조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반드시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실용행정과 실사고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가 지키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물론 일부 야당에서 예전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금 살포한다고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 9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교육, 기본 보육, 그 다음에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그 9가지를 실현하는, 그리고 기본 소득은 누구나가 이 팔자고 치게끔 몇십억, 몇백억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경기도지사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들한테 정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겠지만 그 돈을 우리 청년들이 지자체가 줌으로써 자기의 삶의 어떤 의욕을 다시 갖고 자기 개발에 그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기본소득은 정말 이건 복지와 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검단형 기본사회, 이재명식 검단형 기본사회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제가 실천하고 실현하겠다. 제가 대표 경력 중에 내세운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원장님하고 국가미래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저희가 대선 이후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뭔가 정책적 마인드, 민주연구원도 있었습니다만 마인드를 좀 계속 유지해보자라고 해서 포럼을 좀 하나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전략기획위원으로 함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한주 원장님하고 많은 동지들과 또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했었던 것이 기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사단법인 기본사회 인천본부 공동대표도 역임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직에서 원래 사실 당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명장을 많이 이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인천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정책 자문단장을 맡아가지고요. 남영희 위원장님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고 맞춰왔고 그래서 검단에서 반드시 그를 선도적으로 가장 인천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그 몫이라고 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강남구 저의 철학이 그건 좀 같이 정말 잘 맞는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검단에서 행정적으로 완성도 높게 실천하겠다. 꼭 구현할 테니까요. 지금 어렵고 힘든 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목소리 지금 못 내고 계신데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삶을 두텁게 보듬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강남교회에 많은 힘이 좀 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세 번째 앞에죠. 네. 전으로 좀 가시죠. 예, 아니죠? 한 페이지. 예.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설명드렸고 이 세 번째 장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과 일을 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찬대 우리 지금 이제 인천시장 후보가 되신 거죠. 사실 이제 그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박찬대 의원님과는 뭐 사적으로야 뭐 형님 동생을 합니다만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고 그 계양구로 오셨을 때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셨었고 제가 공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좀 처음이었습니다만 물론 뭐 공보 단장도 하고 뭐 대선 때 부대변인도 하고 제가 이제 경기신문사 인천분사 부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론밥을 좀 먹긴 먹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보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언론 풀단이라고 해서 대선 때 유지했었던 언론인들이 그대로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좀 주목받는 후보였잖아요. 전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인들을 상대했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손발을 좀 구체적으로 맞췄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장 후보가 되셨고 제가 또 건남구청장 후보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호흡을 좀 잘 맞출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출신인데 그 오류중학교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중투심이라고 하나요? 이제 학교 설립 과정에서 그때 교육위원회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좀 도와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보좌관님들이 또 저하고는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오랫동안 많이 해왔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고 인천시장 후보가 되시면 박찬대 우리 인천시장과 함께 손잡고 검남구청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놔뒀고요. 사실 윤석열 정말 무도하리만큼 지금 뭐 다 이제 진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거짓말 없듯이 나쁜 짓 한 거 결국 시간이 좀 흐르면 늘 진실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탄압과 억압을 지금도 이제 당하고 계신데 우리 김영 선배님 늘 굳건하게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사실 뭔가 본인이 돋보이는 것보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숨은 참모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영 선배님 지난번에 제가 출판기념회 함께 했었고 또 특히 제가 이제 개소식 할 때 메시지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선배님이시고요. 우리 김지호 이번에 사실 이재명 당대표 할 때 부실장 하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 또 성남시장 할 때부터 사실 성남시장 할 때 시민사회단체 이 대표로서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한테 이제 그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지난 총선 때 이광재 분당에서 사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에 출마를 또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깝게 물론 뭐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성남시장으로 다시 이번에 김병욱 의원인가요? 그분과 다시 기회를 좀 다시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제가 또 상황실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공보국장으로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함께 했었던 그런 동지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밑줄을 쳤는데요. 일 던진 민생 삼총사 이재명식 검단의 기본사회 실천으로 반드시 검단구 전성시대를 열겠다. 그런 그걸 할 수 있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걸 쭉 이제 적었는데 책자를 받아보시거나 온라인 좀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정치인은 그 사람의 입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발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구청장은 역량과 자질 그리고 실적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저는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서구 의원 할 때 조례 발의를 당시에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양도 많지만요. 질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서로 이용카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거예요. 캐시백 10%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대표 발의했었던 저희 어떤 실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제가 건난 주민들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제도적 완성도도 높여서 꼭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수도권 메리츠,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여기 메리츠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국회도 찾아가서 국회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투쟁했었던 것도 있고 메리츠 정문 앞에서 투쟁한 것도 있고 뭐 투쟁의 강도로 따지면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력이 있고 복지도시 위원장 그 서구 의회의 가장 많은 예산 복지 건설 건축 도시개발 그리고 보건 행정까지 모든 걸 다뤘던 약 1조 예산 중에 7,800억 정도를 의결하고 감시했었던 그런 복지도시 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에 초선이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이제 여당이었죠.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을 하면서 제가 정치력을 발휘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검단 주민들의 대표가 된다면 여러분들 잘 모시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 이제 걸어온 길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다음. 네. 오늘 우리 캠프 식구들이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교를 좀 봐주시고요. 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 모두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노동자로 보면 임시이직이잖아요. 따라서 4년간 계약한 공무원입니다. 중간에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죠.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긴장하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우리 주민들의 삶을 챙겨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저의 각오와 다짐 이런 걸 좀 써놓은 거고요. 검단구의 도시 브랜드 2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건데요. 누구나가 다 AI를 얘기하고 있고 교통망을 얘기하고 있고 철도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차량들이 좀 덜 나오게 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철도를 여하튼 많이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경제적 가치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율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수도권, 특히 우리 검단 신도시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5호선 문제, GTX 문제, 2호선, 인천 2호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구축하는데 누구보다도 구청장이 많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배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좀 하겠다는 거고요. 그 검단에는 물론 뭐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의료용 복합용지에 대한 대형병원 유치는 좀 다른 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목요조원과 이제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병상 문제가 사실 국가적인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복도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미국 같은 데는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정말 공동묘지를 막 만드는데 급급했었던 그런 걸 저는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질병 창궐에 대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상 또한 무조건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 공공의료에 대한 차원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대형 종합병원 유치. 이것이 우리 34.4세인 검단 신도시 아이들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설로도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통역 없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끔 운영을 좀 구운영을 좀 하겠다는 거. 그제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민주권정부인 것처럼 저희가 주민주권위원회 실제 많은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요. 물론 뭐 책임 정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잘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끌어내렸었다. 그것도 촛불 하나 들고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검단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이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구 정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실천하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끔 광장 민주주의 형태도 좀 열고요. 북유럽 국가의 뭐 모델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막 답답한 도대체 행정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안 나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의 실행행정 실사구 시정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구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데요.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건국이념으로 삼균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 삼균주의가 첫 번째는 교육의 균등, 경제의 균등, 정치의 균등. 그래서 세 가지를 균등하게 국가의 어떤 건국이념으로 채택했듯이 저는 일자리가 넘치고 돈이 돌고 직격자 없는 그래서 일, 돈, 집과 바로 삼균주의, 민생 삼총사가 결국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다. 그래서 100년 전이나 100년 후, 앞으로 100년 후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 검란의 초석을 다지는데 일, 돈, 집, 건국 이념인 삼균주의 이것이 좀 잘 맞아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앞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지금 이제 AI 관련된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도 활용을 하시고 요새 이제 우리 국회 보좌관들이나 또 언론인들 기사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AI한테 많이 이제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상실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빨간 깃발법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 마차를 운영했었을 당시에 노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증기 기간이 발달되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자동차가 가려면 앞에서 깃발로 마차를 멈추게 하고 차가 지나가게 하고 또 뒤에서 뭐 또 깃발 들고 이래서 차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 놨던 그 법인데 결국 마차는 사라졌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가 왔듯이 AI에 관련된 변화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지금 여기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칩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칩을 통해서 마비됐었던 사람의 뇌파인가요? 이걸 자극해가지고 뛰지는 못하지만 걷게끔 하는. 뭐 미국에서는 그 주마다 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까지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 한 걸로 TV에서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GPU라고 해서 CPU와는 좀 다르죠.
26만 장을 이제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만, 그것도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전기를 여전히 원자력이랄지, 석탄이랄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석연료로 해가지고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이제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지구를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나 지금 이제 광양이나 그 포항에 있는 그 포스테이트인가요? 포스코에서 철강을 생산하면 탄소 국경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구를 위기에서 그 기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방해된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국제 기구들이 뭔가 해박을 맺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붙이고 있잖아요. 사실 그 30% 40% 이렇게 원가에 그런 탄소 국경세 같은 게 이제 물리면 어떤 기업이 삼성이라 하더라도 칩을 만들었을 때 팔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자꾸 나가고 국내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산업을 거의 윤석열 정부 때 탄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리백이 뭐냐고 하니까 그걸 몰랐던 유일한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백 관련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AI와 휴머노이드 이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우리 어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앞으로 대전한 시기가 오면 고민을 정말 깊게 해야 되는데요.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검단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단구청 운영의 효율성 강화인데요. 저는 지금 뭐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신청사 건립 관련된 거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구청장이 근무하는 그 건물을 멋있게 짓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예산으로만 짓지 말자는 거죠. 제 얘기는.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 개발 사실 관이 보증하고 민간에 대한 그 전문적 기술,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자본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활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합 개발로 저는 하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그 모델이 있거든요. 동인천 역사 같은 경우 얼마든지 그런 모델들도 좀 제가 찾고 있고 해외의 관공서 건물들도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만 짓지 않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기반시설 최고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능력유지 인사 적극 행정, 구청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실시간 공개하겠다.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는 꼭 할게요. 능력이 없고 공무원 사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공무원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4급, 5급 우리 뭐 구로 따지면 국장, 과장님들 사실 정말 머리도 좋으시고 생각도 바르시고 본인의 삶보다는 형제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관직에 나가는 거 희생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능력은 있는데 어떤 그 딱딱한 공무원의 체계 이런 걸로 인해서 진급도 안 되고 또 어디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뭔가 인사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어떤 그 개파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한테 밉보이고 뭔가 그 자기 혼자 이렇게 능력 중심에 딱 일을 잘하는 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진급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건 없애겠다는 겁니다. 정말 성과 위주, 물론 뭐 성과 위주로만 해서 막 경쟁시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삶을 위하고 누구보다도 공적 마인드가 높은 사람은 반드시 대접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검단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강, 풍토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그런 검단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실시간 주민 공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구청장이 돈을 자기 업무 추진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누구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뭐 몇 명하고 모여서 먹으면 안 되고 술을 먹으면 또 안 되고 그다음 업무 추진비로 자기 월급에서 적십자 협의를 내야 되는데 업무 추진비로 적십자 협의를 내요. 이거는 그 세금으로 자기의 사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누구를 격려해 준다. 선물을 추석 선물을 준다. 설날 선물을 준다. 이게 과연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가 합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이왕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업무 추진비 사용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과 지역의 힘을 하나로 검단의 기본사회를 더 나은 내일을 앞당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이 판넬 들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좌관도 했고요. 국회에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초단체의 지방 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국회의원도 하고 싶었고 구청장도 하고 싶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어요. 제가 준비 없이 나갔겠습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 성공해 보려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해왔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을 보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왔었던 그런 차원에서의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앞으로 검단구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이제 공약인데요. 제가 이제 공약은 앞으로 본 홍보물이 또 만들어질 건데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대략 중요한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큰 글씨 보시면 내용 다 아실 거고요.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뱃길 주변 관광사업 활성화인데 세계 4대 문명 발상기는 모두 강을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을 관리하고 강을 갖고 있는 검단구에 앞으로 이거 관광만 얘기했습니다만 지역 경제와 같이 맞물려서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거고요. 동북아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검단으로 나가는데 서해 권역에서는 앞으로 검단이 주목받는 도시가 될 거고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우리 모경용 의원을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는 멘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해서 잘 논의하고 상의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근로 쓰레기 분리수거도 같이 할 거고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했던 지하철역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 배달 같은 거, 그 다음에 검단 서비스 공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검단시설관리공단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관리하고 정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적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명칭도 검단 서비스 공단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요. 주민들 위한 그런 행정을 좀 펼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두 번째는 돈인데요. 지역경제, 생활경제.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반드시 제가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릴 거고 플랫폼 만들고 소상공인들 금융 지원할 거고요. 청년들 유니콘 기업 앞으로 뭐 옛날에 우리 벤처 활성화 됐듯이 스타트업 같은 것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돈을 안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서비스들을 확대해서 검단 주민들 누구나가 돈을 좀 덜 쓰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데 공공 스포츠 클럽 활성화 제가 여러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 공간 관련돼서 역시 같이 좀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이 이제 없나 보죠? 자꾸 자르라고 그러네. 자, 다음에 집입니다. 집. 제가 집 사드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구식과 주거 주변 여건들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교통과 그다음에 공공형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차장 활용, 그다음에 수도권 매리지 종료와 이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의 전환하는 거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께서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100년 검단을 위한, 검단 100년을 위한 선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누가 따라한지 아세요?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100년을 걸었대요. 저는 2024년도부터 사실 검단 100년을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1000년, 만년, 뭐 억년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2024년부터 앞으로 100년 검단을 준비해 왔었다. 그게 핵심이 일논직과 인천형 기본사회, 검단의 기본사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실력을 발휘해서 실천하겠다. 그래서 쭉 제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개 정도 더 있는데요.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좀 표시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끝으로 선거라고 하는 공간은 지역 내의 현안과 문제점들, 공약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담아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잘 만들고 실행 계획들을 잘 논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처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을 올바르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저하고 손잡고 도와주실 자원봉사자 계시면 함께 연락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영상, SNS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선거가 시작이 되면 또 현장에서 같이 또 율동도 해주실 분들도 저희가 필요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캠프 전화번호가 56인가요? 56-7111 아무튼 제 휴대폰 010-4651-3000번입니다. 제 현수막도 많이 걸었었거든요. 직접 통화가 다 가능한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약 1시간 좀 안 되는데요. 긴 시간 이렇게 설명드려서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사실 라이브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뭐 땀도 좀 나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고 또 준비했던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예비 홍보물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질문인가요? 뭐가 있어요? 좋으실래요? 검단과 빚부터 안고 제니님 출발하는데 저녁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을 벌어야죠.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2025년 작년이죠. 전남과 광주, 대전과 충남, 뭐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조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돈을 국가에 내려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구되는 데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행안위에 있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고, 사실 우리가 그 법을 만들면 다른 데 가야 될 돈을 우리한테 갖고 오니까 사실 반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경종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법을 좀 통과시켰어요. 근데 분구되는 데는 이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통과될 때가
국가 예산이 이미 다 세팅이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제 추경이라도 좀 편성해서 올 7월 1일 이후 하반기에 제가 검단구 위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을 좀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자리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메리츠 3법이라 그래서 우리 수도권 메리츠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을 또 모경정 의원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거 가지고 세수 확충이 되면 뭐 5천만 원, 1억 뭐 이런 이제 소소한 사업들은 그 돈으로 좀 해결할 생각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살림살이를 좀 저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과 잘 상의해서 불필요한 어떤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축소할 거고요. 또 국가 그리고 지자체 인천시가 되겠죠. 공모 사업 같은 것이 이제 나오면 그걸 좀 잘 기획해서 저희 이제 검단구에 뭐 몇십억부터 몇백억짜리 사업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잘 고민하고 걱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셔서 꿈 펼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셔서 열공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 끝인가요, 이제? 그러면 오늘 라이브